포클랜드 제도는 남극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아르헨티나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19세기부터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아니 뭔데? 그러니까요. 저기서 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시 경제 위기에 영국이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이 계기가 돼요.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포클랜드 제도 근처를 순찰하던 인듀어런스호라는 배가 철수돼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죠. 포클랜드를 노린 거구나, 아르헨티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폴트 갈티에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이제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적으로 심각했는데 이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애국심이 막 그렇죠. 불타오르게 하려고. 뭉치자. 네, 이렇게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약 2만 8천여 명의 병력을 포클랜드 제도로 보내서 영국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르헨티나의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구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에서 너무 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져봤자 경비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래 너무 멀어 그리고.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오판을 한 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공격에 대해서 마거릿 대처가 전쟁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죠.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는데요. 네. I must tell the House that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dependencies remain British territory. No aggression and no invasion can alter that simple fact. The government has now decided that a large task force will sail as soon as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and will leave port on Monday.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2척, 그리고 7척의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발시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최대 규모 함대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큰일 났네. 네,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건재한 영국의 국방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저는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예, 실제로 점점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지하 벙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했듯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은 2달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침체 그리고 영국병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건 누구였을까요? 대처. 지지율? 네, 마거릿 대처는 한순간에 영국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마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 효과로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다음 해인 1983년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전체 650석 중에 보수당이 총 397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을 가져간 거죠. 운이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5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정면 돌파하면서 2번째로 영국의 총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파업 진압과 민영화에 이어서 마거릿 대처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행해 왔어요. 당시 영국의 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뜻인데요. 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만큼 당시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의료보험도 실시를 하고 완전고용이 실현이 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을 확대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영국 정부는 당연히 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만 거의 한 45.7%,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 마거릿 대처가 복지 정책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은 국민의 의지를 꺾는 나쁜 정책이다. 복지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국가에서 무조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처는 한 개인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정책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줄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에서 값싼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는데 대처는 이 공공주택들을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공공주택을 뭐 얼마에 파는 거예요? 뭐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예. 그래서 대처는 당시 공공주택을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한 70% 정도까지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 결국 마거릿 대처가 자신의 임기 동안 공공주택을 매각해서 판 수익은 총 176억 파운드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72조 원의 가치예요.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거권이 좀 더 불안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구입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마거릿 대처의 정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님, 그 마거릿 대처가 사람들한테 팔았던 게 집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이전까지는 개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게 안 됐었대요. 1980년대예요? 네. 그때까지 안 그랬대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이제 공공기업을 민영화를 시키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싼 값에 개인에게 다 팔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영국이 이 금융업이 발전을 해서 지금도 세계 금융의 허브, 중심지 하면은 런던 거래소가 딱 떠오를 정도로 대처 시절에 그렇게 많이 주식시장이 발전했다고 해요. 야, 그때 사신 분들은 대박 났겠네. 이처럼 마거릿 대처의 여러 정책들 덕분에 영국은 오랫동안 저조했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마거릿 대처가 영국 국민들에게 더 크게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요.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도 영국병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건 진짜 남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패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힐스버러 유명하죠. 이 사건이 이제 1989년 영국의 이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관객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So I think if you know that if you watch here and stop and get the ball, they've got plenty of time at the back to use it because Forest are laying off them. Drop them back to the halfway line. They're giving Liverpool plenty of space. Interesting that the crowd has spilled over onto the perimeter there. That's a massive. 지금 싸움 난 거야 지금?
아니? 다음부터 잘하고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쳤나? 당시 경기장을 통제해야 되는 경찰은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넓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머. 아 밀렸구나. 그래, 어이구. 또 실제 수용 인원보다 약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입장시켰고 결국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Out of stretchers, and they're being used at the moment to left the corner flag. I see for the last 10 minutes of nurse. 저거 그냥 들어버렸으면 아유 진짜. 사상자가 많이 아이고, 어떡해. 진짜 많이 이게 죽었죠. 이날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무려 770여 명. 그리고 압사한 희생자는 무려 97명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어린 희생자는 고작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은 이 관중들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찰이 인원 통제를 실패한 것, 너무 많은 관중들을 한 구역에만 몰아넣은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당시 마거릿 대처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광분하고 술에 취한 축구 관중들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대응을 비판한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숨기자고. 아.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진상을.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적 없다. 아예. 그쪽으로 네.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반드시 특별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영국 축구팀들의 유럽 대항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거릿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거릿 세계에서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거릿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진짜? 네. 이런 거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네, 그런 진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우와.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 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와. 대박이다. 네,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3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가릿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가렛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거릿 대처의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거릿 대처의 생각은 이 인두세 세금을 최소치로 책정을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여를 하자. 결국에 이제 1990년 3월에는 인두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요. 100명이 넘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이 세금 제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Yes, sir. If they had their time again, her honourable friends would vote for the poll tax. Absolutely right. 하지만 보수당 안에서도 대처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화된 여론 그리고 당내 평판 때문에 마거릿 대처는 1990년 65세의 나이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re leaving Downing Street for the last time after 11 and a half wonderful years, and we're very happy that we leave the United Kingdom. 마가렛 대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거는 목도 잘렸고 어떤 거는 달걀 맞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서민들이 미워하는지 보여주죠. 네, 은퇴 후에 이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연설을 하러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2년 후 77세에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던 마거릿 대처는 결국 2013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거릿 대처가 죽은 후에 영국 내에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은 국장의 버금가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죽자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다라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죽었을 때 축하곡으로 쓰던 노래 딩동 마녀가 죽었다라는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역주행시켜서 아이고, 진짜 미움을 많이 받으셨네. 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게 정말 갈리네요. 분명하게 갈리는. 네. 하지만 그만큼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Let us stand together and do our duty, and we shall not fail.